그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이제 2023년에는 민간 소비도 사실은 많이 늘어나기도 힘들고 기업들도 투자 안 한다고 하는데 결국 그러면 기댈 건 정부 소비인데 정부 소비 관련주로 2023년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는 동의하시나요? 그게 인프라죠. 정부 소비도 사실 업계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당연히 정부가 소비를 많이 그러니까 마중물을 부어주니까 정부 소비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인프라.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경기가 안 좋으면 정부가 재정정책이라는 걸 쓰긴 썼는데 네. 사실 재정정책을 통해서 민간 소비가 활성화되기를 원했던 건데 이번엔 본인들이 직접 소비를 해요.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직접 소비라 하면 예를 들면 방산도 정부가 사는 거지 민간 기업이 사는 게 아니에요. 전기 인프라 같은 것도 대부분들 보면 정부가 직접 깔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보조금 마중물만 넣어주는 개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예, 본인들이 직접 하고 있어요. 그냥. 예, 소비가 주체 그냥 정부예요. 이것도 조금 흔히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좀 색다른 포인트네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투자자분들은 이게 낯설어요. 되게 저게 맞을까? 그리고 이제 많은 걱정하시는 게 저도 이해는 돼요. 야, 얘들 좋아진다고 해서 지금 하락안을 막을 수 있겠어?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어렵다라는 데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어려운데 돌파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시장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손이 안 나가는 거죠. 시장이 어렵고 지수도 안 좋을 것 같아. 사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들은 움직이고 있으니까 더 안 좋게 보이죠. 야, 시장도 안 좋지 쟤들 저렇게 올랐으면 쟤들도 결국 같이 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거의 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다 그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 맞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더 손대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게 물린 건 물린 거고 새로운 게 시작됐다. 근데 그 새로운 주도주를 못 잡을 우려가 크다라는 말씀. 왜 못 잡을 것 같냐면 일단 그 기업들이 일단 싸지 않다. 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다라는 주가라는 요소를 또 엄청나게 또 네. 빨리 반영을 네. 하니까. 두 번째는 지금 보더라도 그 기업들이 테마처럼 보이지 뭔가 주도처럼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그 무슨 그러니까 용 있는 전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예. 차트 보면은 못 사요. 예. 아니 뭐 요 몇 종목 움직인다고 이게 뭐 무슨 주도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네. 동의합니다. 충분히. 시가총액 크지도 않고. 그런데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처음에 2023년도에 조선주 움직일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얘들이 뭐 별거 있겠어요 했는데 그게 25배씩 올라되면 걔네들이 25배 실제 올랐잖아요. 현대중공업 이런 애들이. 거의 2007년까지. 그럼요. 네. 그럼 그렇게 올라되니까 눈덩이 효과라고 해서 그걸 보통 스노우볼 효과라고 네. 하는데 시가총액이 자꾸 커지면서 시가총액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커지죠. 네. 그때 보면 이미 늦잖아요. 중요한 건 시장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 저는 그 변화가 조심스럽게 이미 시작이 생각보면 진행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그런 면에서 이선엽 부장님은 굉장히 좀 진취적으로 보시고 약간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 이것도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평생 못 따라가더라고요. 어렵죠. 사실 저도 투자 경험이 적지 않거든요. 예. 99년부터 투자를 시작해왔으니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2008년도 저는 금융위기도 겪어봤고 99년 닷컴버블도 겪어봤지만 네. 지금이 저 어렵다는 데 동의를 해요. 그럼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네. 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 많은 경험을 하고도 난이도가 예. 그전에 있던 난이도보다 너무 몇 배 이상 높은 것 같아요. 저희도 힘들어요. 저희도 이게 행동이 쉽지 않고. 근데 시장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능 맨날 잘 봐가지고 수능 한 5번째, 6번째 보고 있는 사람이 뭐 서울대도 가고 뭐 한 사람이 와서 아 이번 수능 또 어려워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건데. 그 이상 어려운 거죠. 예. 그렇죠. 뭐 당연히 이제 경제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네. 그 안에서 올라갈 주식들 찾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럼요. 확률적으로도 더 좁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어렵다라는 데 동의를 하고 앞으로도 조금 더 어려워질 개연성이 있다 보니 일단 지수가 더 하락 거라는 전망 안에서 사기가 너무 어려울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어쨌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낙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서 줄인다라는 건 그것도 역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관련 기업이 설령 좋다 하더라도 과연 이 가격에 따라 사야 될 거냐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죠. 용기가 안 나요. 그럼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요. 나중에 정말 뭐 지수라는 게 평생 하락하는 것도 아닐 거고 네. 일정 수준이 지나면 지금이 됐든 언제가 됐든 한 번은 올라올 건데 그때 만약에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아이, 그 말씀을, 예. 현재 얘기한 대로 그 애들이 진짜 주도주였다라면 정말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수는 바닥인데 생각보다 이 기업들은 몇 배씩 올라와 있어서 왜냐면 지금도 한 배가 아니라
100% 이상 이미 수익이 나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이걸 따라잡아야 되느냐? 제가 볼 땐 또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럼 또 꼭지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결국은 길게 보고서라도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사실 보세요? 제가 특정 종목을 얘기하기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어쨌든 시장이 하락한 건 하락한 거고 네. 여기서 이제 저희들도 그렇고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결국 뭔가 용기를 내려면 이 기업이 이렇게 올랐어도 앞으로도 더 많이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내다봐야죠. 숫자를 봐야 되고 그렇죠. 여기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정책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지금까지 올라온 건 어쩔 수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그 가능성들을 더 고민해보고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매크로도 중요한데요. 네.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종목이나 산업에 대한 연구를 지금 게을리하고 있으면 아까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다행스럽게 우리가 같이 투자자분들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래 이게 오르긴 했지만 역시 일시적이더라. 다행스럽게 이게 뭐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예상외로 정말 큰 산업으로 번지고 있다라면 그땐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될 수도 있으니 최소한 지금부터라도는 이런 관련 기업들이나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같이 깊게 파볼 필요는 저는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통부모는 정부의 투자가 투자를 넘어서 정부의 소비가 되는 그냥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이요. 예. 빅테크 빼고 제조. 그러니까 정부의 손길이 닿는 예. 쪽의 제조업. 예. 근데 그 제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해줘야 될 일이 있는 거고 그게 인프라 투자예요. 거기에 통신선도 깔아줘야 되고 전기도 깔아줘야 되고 터를 닦아주고 도로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는데 그건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조지아에다 공장을 짓기로 했다. 네. 아니면 현대차가 어디에다 공장을 짓기로 했다. 그럼 공장 짓는 것까지가 그 기업들의 몫인 거지. 거기에 대한 모든 인프라, 길도 닦고 전기도 이거는 이들 기업이 할 문제가 아니라는 네, 거죠. 네. 그 정부가 먼저 하는 게 지금 전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포인트를 들어보면은 약간 이것도 이제 미국 내 투자가 늘어나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똑같아요. 유럽도. 예. 지금 제가 탐방 다녀보니까 전기 관련 설비들은 유럽이 더 많아요. 거기는 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그럼요. 이미 전기를 많이 중요한 바꾸고 게 있고. 뭐다라는 걸 확실히 네, 느끼고 네. 있으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기업 탐방도 가보고 리파워 이유라는 정책 어느 정도인가 했더니 우리 기업에 이미 수주가 어마어마해요. 이미 투자자분들이 많이 놓쳤어요. 저 가보고 놀랬어요.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오른 기업들이 실적이 없느냐 하면 실적이 천문학적이에요. 늘어나는 속도가. 전기가 이렇게 늘어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뭐 항상 뭐 가끔씩 한 번씩 부는 테마기는 한데 무슨 뭐 개성공단 테마주, 남북 경협, 예. 남북 경협 관련주 하면서 엄청나게 시세 뿜었던 적이 있는데 그거랑 확실히 다른 거고. 너무 다르죠. 왜냐하면 경업은 실제 될지도 안 될지도 몰랐었고 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지금은 미국이라는 북미 대륙과 유럽 대륙이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에서 중국 빼놓고 중국보다도 훨씬 더 큰 두 대륙이 움직이고 있다라면 규모가 다르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도 많이 반성을 하는 게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두 달 전에 들었는데 예. 그때도 이미 차트가 속된 말로 서 있더라고요. 제가 올 초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사실 지금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시장이 조금만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들으시는 것보다도 제 댓글에도 안 좋은 욕부터 달립니다. 원래 종목이 주가가 안 올라갈 때는 아예 안 가는 거 말한다고 욕하고 그럼요. 이미 올라 있으면 이미 오른 거 말한다고 욕하고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도 다 설득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뭐 이해하는 사람들만. 이제 알아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시고 이러는 거지. 뭐 싫다 하는 분들까지 저희들이 끌고 가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셜 미디어가 또 그런 성격인 거고. 그럼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저도 사실은 뭐라 해야 될까? 기존의 관념에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러면 수출준의 회복이 가능할까요? 반도체는 어떻게 될까? 계속 이거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걔들이 수출주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수출주이긴 한데 새로운 기존의 수출주죠. 전통적인 이것도 어떻게 좀 회복이 안 될까요? 시간이 조금은 걸리겠죠. 결국은 될 거라고 보여지지만 우리가 하는 반도체는 이런 건 경기 사이클 주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에서는 그 사이클과 궤를 같이 하는 게 반도체나 자동차라고 보여지는 거고 네. 그거에 앞서서 움직이는 게 설비 투자 관련주라고 보는 거죠. 순서가 있다. 그렇죠. 설비 투자가 먼저 진행되고 얘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은 시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 시장도 지수가 많이 올라갈 거다가 아니라 지수는 생각보다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종목들이 화려했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테마주 장세가 아니라 진짜 그 중에서 실적 수혜로 가는 것들이 있다. 그걸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아요? 예.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할 때 네. 시장이 좋을까 안 좋을까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살만한 종목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제가 그렇죠. 예, 투자 판단을 할 때 네. 정말 안 보일 때도 많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살 게 없어. 이제 싼 주식이 없다. 예. 싼 주식 없기도 하지만 아이디어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예외 없이 제가 볼 땐 지수가 크게 하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어렵다는 데 동의하고 저도 경기가 쉽지 않을 거는데 동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살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희도. 이런 경우가 제가 주식 99년부터 했는데 지금 처음이에요. 예전에는 편했어요. 그냥 시장 안 되면 살 게 진짜 아예 없었어요. 아예 뭐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럴 때는 쉬는 게 답이었고 혹시 투자한다면 요즘 인버스라는 게 있으니까 네네네. 뭐 하락장에 배팅해 놓으면 돈 벌었는데 지금은 안 그랬어요. 지금은 보니까 한두 종목이면 모르는데 생각보다 좋은 기업들이 많네. 중요한 건 그렇게 사왔더니 제법 수익이 나요. 지수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말인즉슨 밀물이 아니고 썰물이고 물이 빠지고 있는데 저쪽에 가보니까 물고기는 많다. 이미 제가 볼 때는 산업별로 따로 움직여요. 저는 시장도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여지는데 네네네. 미국의 다우하고 나스닥이 따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몇십 년 만에 처음이에요. 특이한 원래 사례죠. 예, 특이한 현상이죠. 다우 엄청 잘 저는 가죠. 그게 현재 시장의 색깔을 대변하고 있다고 봐요. 나스닥 ETF 살 게 아니라 다우 ETF를 샀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그래요? 거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스닥이 나쁘다라는 개념보다는 다른 쪽이 더 좋은 대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튼 저는 이제 투자자분들의 많은 포커싱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에 올인돼 있다 보니 이 유연성이 많이 조금 이제 바뀌기 쉽지 않은 거 아닌가. 제가 많은 투자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거 뭐냐면 일반인들이 유연했던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중국 소비주 얘기했었을 때 지금보다 더 격한 반응이었었어요. 심지어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저는 기관 투자가들한테도 문전박대를 많이 당했었습니다. 2009년에.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거의 여의도 바닥에서 처음으로 중국 소비주 됩니다. 화장품 들고 다녔던 게 제가 거의 업계에서 최초였었을 거예요. 진짜로. 근데 먼저 너무 유연해버리면은 사실 이단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수익은 제일 많이 났거든요. 10배씩 났던 게 그때인데 기관 투자가들한테 핀잔이 엄청 많았어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또 자기네 홍콩 사무소가 있는데 실제 그런 일 없다 하더라. 6개월도 안 걸렸어요. 그 뒤부터 주가 오르는데. 똑같아요. 2000년도 초반에 중국의 산업주 할 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그런 얘기했던 분들 전부 다 이단화 취급당했다 했고 2008년도에 중국 소비주 처음 얘기했을 때도 전부 다 이단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했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너도 나도 중국 소비주가 대세인 것처럼 네. 중국 산업주가 대세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되게 길게 갔죠 또. 그럼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라는 게 저희들도 다 성공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어쨌든 먼저 보면 물론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빠르게 보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설령 잘못 봤을 경우는 손실이 되게 적습니다. 혹시 들어갔다 나오더라도. 어차피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가 사는 종목마다 족족 승리를 거두는 건 아니거든요. 손실을 적게 보고 이득을 볼 때 많이 보는 걸 반복을 해야 돈을 버는 건데 만약에 바닥에서 또는 뭔가 시작될 때 이런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라면 생각보다 큰 수익을 볼 수도 있겠죠. 사실 투자의 유연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초보자들이 유연성을 높이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정확하다고 보는 게 사실 실력이 있어야 유연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어야 오버헤드 킥도 할 수 있는 건데 예. 초보자는 오버헤드 킥을 할 수가 안 돼요.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다가 이제 목 부러지고 네. 죽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중요한 건 저희들은 어쨌든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또 다른 아이디어를 제공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실 분들은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는 거고 저도 또 해볼 거고 또 제가 틀렸다라면 또 나중에 나와서 이건 아니었습니다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치열하게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부탁을 좀 드려보자면 그 좋은 선생님들은 시험 범위를 좀 좁혀주시잖아요. 네. 이선엽 선생님도 종목 얘기 아닙니다. 종목 얘기는 아니고 시험 범위를 조금 이렇게 좁혀주시는 건 좀 어떨까요?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것들 아닌가요? 네네. 예. 태조 이방원 안에서도 많이 있었을 거고 여전히 아까도 여전히 예.
그래도 뭐 전기 관련 근데 그 안에서 종목들을 세세하게 달리 봐야 되는 게 그게 어렵죠, 사실은. 자, 예를 들면 2차 전지 안에서도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뭐 분리막이 별이 다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게 경쟁력이 다 달라요. 또 IRF법에 따라서 수혜가 되는 기업도 있고 같은 양극재 음극재인데 또 P가 있고 또 달라요. 그거를 가를 줄 알 정도로 조금 깊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이미 주가로도 조금 많이 나와요. 다른 흐름으로 그렇습니다. 보이고 있어서 예, 예. 그게 힌트는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좀 안타깝지만 아는 만큼 보여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2차 전지니까 다 간다 하더라 이런 것도 아닐 거고요.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좁혀 놓는 걸로만 하고 약간 지금 이제 연말이니까 마지막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도 지수는 사실 크게 기대할 게 없다. 하지만 종목별로는 화려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큰 틀에서 보면 그냥 시장을 횡보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횡보하는 장에서 과거에 보면 슈퍼개미가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돈을 못 버는 분들은 완전 거기서 그냥 수수료만 내고 있고 세금만 내고 있고 끝났고. 이게 이제 양극화의 전형인데요. 저희들도 물론 상승장이면 더 좋겠죠. 네네. 그런데 지수가 횡보한다라는 게 사실 안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엄청나게 주도주 교체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주도주 교체 작업이 일어났을 때 의외로 지수가 안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크게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아요. 반면에 정말 천문학적 오른 종목들도 많고 그게 합쳐져서 지수가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대표적인 게 잘 아시는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흔히 얘기하는 박스피라는 그 그쵸. 장세가 그랬죠. 네. 지수는 정말 지겨우리만큼 안 움직였어요. 네. 근데 거기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20배씩 올라댔죠. 면세점이 그랬을 거고 화장품이 그랬을 네. 거고 또 반면에 그 당시에 조선주나 이런 기업들은 종목별로는 마이너스 80% 기록한 경우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 20배 오르고 어떤 거 마이너스 80% 가서 썸을 해보니까 합쳐보니까 지수가 안 움직이는 것처럼 그 보였던 지수가 거예요.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지수가 지겹게 안 한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또 다른 이름이다. 그렇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그래서 성장률 보시면 안 돼요. 성장률이 얼마다 의미가 없죠. 어떤 성장률? 경제 성장률? 예. 성장률 보고 나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데 뭐 별로 크게 성장 안 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성장해서 하락하는 산업도 있고 좋은 산업도 있고 그게 합쳐져서 벌어진 거지 시장 보는 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경제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지금은 어떤 경우에도 산업에 대해서 보다 깊이 파지 않으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완전히 공부하는 투자자와 공부하지 않고 이른바 존버만 하는 투자자가 확 갈릴 겁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오후에는 계속 탐방만 다니고 있어요. 진짜로요? 네. 많이 탐방 다니고. 같이 가시죠. 좀. 좋습니다. 예, 저희는 카메라 들고 가거든요. 네. 탐방 가보면 물론 이제 가서 실망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뭐 그러려고 탐방 가는 그럼요. 거죠. 예. 의외로 좋은 기업들도 많이 발견하게 되고 맞아요. 예, 그걸 가르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거기서 또 제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저도 이제 종목 탐방을 위해서 많은 거를 할애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부터 찾지 않으면 미리 찾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 저도 또 꼭지 잡을 거잖아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들성 부른 나무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물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지만 물고기는 많다라고 비유를 해드렸는데 부지런한 사람이 잡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물이 막 들어올 때는 그냥 여기다 뭐 하나 통발을 해놔도 들어오는데 그게 아니라 물이 빠진 상태에서 나가서 잡아야 하니까 오늘 왜 이렇게 비유가 좋지? 그래서 되게 이선엽 장군님 옆에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되는 거야. 하여튼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장 너무 어려워요. 네. 제가 봐도 역대급으로 어려운 게 맞고요. 말이 그렇지 투자자분들이 제가 볼 땐 종목을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고요. 종목을 찾는 과정까지 그 마음을 바꾸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락장인데 무슨 종목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락장이니까 종목 안 찾는 게 맞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투자자분들께서 종목을 찾으러 오는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가 어려운 장이 아닌가. 하락장인데 앞으로도 침체가 더 온다라는데 내가 굳이 종목 찾는 게 맞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이 없거든요. 이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가 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2023년은 유연한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원래도 유연해야 되는데 지금은 더 유연하셔야 되는 거고요. 항상 저희들이 투자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제 생각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중요하지 않아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중요한 거지. 자신의 생각으로 고집 피우고 있을 맞습니다.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뭐 옛날 얘기로 비유를 하면 충신 이런 분들 뭐 절대 지조 이런 것들은 주식 투자에서 별 도움이 안 돼요.
특히 약간, 주식과 사랑에 예, 빠지는. 예, 예. 약간 바람처럼 왔다 갔다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쨌든 세상은 항상 변하는 거고 그 변할 때 무엇이 변하는가 그리고 변화에 최적화된 기업을 얻는 게 찾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이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변화에 조금 둔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또 고정관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오늘도 역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선엽 부장님 모실 때마다 진짜 뭔가 엑기스가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자, 월간 이선엽은 이제 1월에 또 계속됩니다. 나와주실 거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